그 1번 문제는 문제가 지금 한 여기 28개가 있는데 1번 문제는 내부저항 0.1인 건전지 10개를 직렬로 접속하고 한 조로 해서 5조 병렬했을 때 저항이 도대체 어떻게 변하겠는 건데 전지는 말이죠. 전지가 배터리잖아요. 배터리 그죠? 요즘 아주 그 배터리의 세상에 왔습니다. 연료전지니 뭐니 해서 아주 배터리가 엄청나게 세계적으로 아주 기술적인 경쟁하는데 배터리는 말이죠. 전기를 저장하는 장치다. OX. 전기를 저장하는 장치다. 맞다. 틀리다. 여러 어떻게 생각했어요? 맞다? 배터리는 전기를 발생하는 장치지. 근데 이제 여러분들 충전하잖아요. 충전방전하잖아요. 충전방전하는 건 전기를 담는 거 아니냐인데 그거 전기를 발생한다고 담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 그러면 이건 뭐 1초도 안 걸리지. 그 정도 담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니고 이 화학적인 방정식에서 이쪽을 좀 올리는 거죠. 계속 전기를 충전해갖고 전기적으로 현상으로 이걸 이렇게 포텐셜을 바꿔놓는 거야. 그러니까 시간이 1시간, 2시간씩 걸리죠. 그죠? 전기를 담는 용기다 그러면 이거 뭐 1초나 걸리겠습니까? 그 조그만데 순식간에 담아버리지. 그죠? 그거 아니에요. 전기 발생기죠. 이건 전기 발생기입니다. 일종의. 그래서 화학적으로 전기를 만드는 장치가 전지입니다. 그래서 못지자 쓰는 거야. 지자가. 지자. 전지. 그죠? 어떻게 되죠, 이제? 전지는 반드시 내부저항이라는 거 씁니다. 내부저항. 전지는 기전력을 쓰고 이건 전기를 발생시킬 때 보통 쓰는 값이거든요. 기전력이라고 그러죠. 기전력. 저 회로에서는 좀 나눕니다. 기전력, 전기를 일으키는 장치고 요건 내부저항이라고 해서 저항을 씁니다. 우리가 이런 전압은 보통 선간전압이나 전위차를 할 때 쓰고 요건 되게 전기를 만드는 발전기 같은 데서 쓰는 전 표시입니다. 근데 뭐 문제를 가다 보면 막 섞어서 쓰니까 대책이 하나도 없지만 실제로 책에서 볼 때는 좀 나눕니다. 기전력하고. 기전력 전기를 만들어내는 거니까. 요런 식인데 요거를 내부저항이 0.1짜리인데 0.1짜리를 전지를 직렬로 10개를 직렬로 접속하고 10개를 직렬로 접속했다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10개가 있다는 거지. 10개가 있으면 말이죠. 전압은 10배가 되는 거고 저항도 10배가 되는 거죠. 10배가 되는 거죠. 그죠? 10개가 직렬로 접속했잖아. 이렇게 돼갖고 5개가 병렬로 된 거야. 이렇게 돼서 또 5개가 요게 5개가 있는 거야. 5개. 병렬로 가면 어떻게 된다고? 저항이 작아진댔지. 그래서 뭐냐면 요게 10개로 직렬로 가서 5개로 쪼개졌으니까 이렇게 됩니다. 5조 병렬이면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얼마냐면 5조 병렬, 5조 병렬 10개가 돼서 내부저항이 0.1짜리, 여기 0.1짜리네, 그죠? 요게 0.1짜리니까 0.1이니까 0.2가 되죠, 그죠? 0.1짜리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요게 직렬로 접속했을 때는 전위차가 커지는데 병렬로 됐다면 전위는 어떻게 될까요? 전위는 병렬로 돼서 똑같은 전압이 가면 항상 똑같습니다. 전압은. 근데 얘는 수명을 연결하는 개수만큼 수명이 늘어나는 거고 오래 쓰는 거고 얘는 그만큼 힘이 센 걸로 한 개 쓰는 시간만큼 쓰는 거고 그죠? 시간은 그렇게 된 거죠. 저항은 어쨌든 간에 저렇게 된다. 두 번째 거는 저기 뒤에 가서 제가 6장쯤 가서 다시 공부를 해야 되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얘는 이걸 이제 전압원이라 그래서 전압원의 종류 중에 하나죠. 전압원은 전압을 공급하는 건데 전압원 전론이 나오는데 오늘 이것도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요게 3과 6과 7 그러면 이거 한 6장 오늘 이따가 한 오후쯤에 설명을 하겠네요. 이렇게 됐을 때 여기서 전압이 얼마냐 물어본 거네, 그죠? 여기서 전압값은 얼마냐 물어봤는데 이 전압이 정말 12V짜리네, 12V짜리. 12V짜리면 회로가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이건 다 의미가 사실 있는 겁니다. 요걸 붙여놓은 의미가 있는데 그건 나중에 저 뒤에 가서 설명할 거고 지금 이 상태에서는 여러분 알다시피 이게 회로잖아요, 그죠? 얘는 격가지잖아요, 그죠? 격가지 아무 의미가 없어. 이거 전기가 흐르지 않을 테니까
얘는 이렇게 빼버리십시오. 잘라버려. 잘라버리면 말이죠. 3옴과 6옴이 되잖아요. 여기가 12V잖아요. 그럼 전압이 여기 어떻게 될까요? 전압은 저항과 비례는 됐으니까 1대2로 되는 겁니다. 1대2로. 그죠? 1대2로 나눠지면 얼마지? 12V가 1대로 나눠진다. 3개 중에서 하나. 여기가 4V, 여기가 8V 되죠. 그죠? 그럼 아까 우리가 구했던 식으로 한번 그려볼까요? 이거 어떻게 써질까? 이제 뭐 V1 이꼴 R1 플러스 R2분의 R1 V로 한번 해볼까요? 그럼 요 전압을 구한다. 요 전압을 구하고 싶다. 어떻게 된다고? 3 플러스 6분의 자기 거 6의 전전압 12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죠? 3분의 1이니까 딱 4 지금 나오지 않아요? 나오잖아. 이렇게 해서 구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8V가 나온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3번 문제. 이제 3번 문제가 시험에 잘 나오는 문제였습니다. 3번 문제나 제가 시험에 잘 나오는 문제를 몇 개 골라서 내가 얘기할 텐데 3번 문제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는 생각보다는 엄청 간단한 문제. 이건 프리식을 관련된 문제죠. 프리식을 보면 엄청 복잡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된다. 이건 이제 이런 형식의 어떤 물체가 있느냐? 있습니다. 이제 감속이라고 해서 저항값을 줄여서 맞추는 기계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감속이라고 해서 이걸 합성정을 다 내봐라. 무지하게 간단한 겁니다. 생각보다. 왜냐하면 제가 이게 R이고 이게 전부 다 R이다. 그럼 합성정이 얼마냐? 합성정 계산하는 문제도 한다면 지금 이거는 사실 그림이 있잖아요. 그림이 이렇게 그려도 되지만 사실 이렇게 그려도 되지 않았어요? 똑같은 거잖아요. 이렇게 폈다고 칩시다. 그죠? 그러면 여기 R이고 여기 R이면 회로는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이렇게 된 건 뭐죠? 3R 정도가 최대인데 이 R이 여기서 병렬로 쭉 새끼를 치잖아요. 그럼 얘는 저항이 여기서부터 작아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적어도 2개보다는 크고 3개보다는 작은 값에 들어가 있는 거야. 죠? 답 1, 2, 3, 4 중에서 2보다 크고 3보다 작은 건 4번밖에 없지. 그래서 답 찾기는 아주 무지하게 쉬운 거야. 2개보다 크잖아. 이게 루트 3이 1.73이잖아요. 그러니까 2보다는 크고 R이 1이라고 했으니까 2개보다 크고 3보다 작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죠? 이걸 수학적으로 구하면 이제 어떻게 되냐? 구할 때 구하는 것만 논의하면 되는 건데 푸는 건 문제가 아니고 얘는 그래서 요건 어떻게 구해도 3R보다는 작고 2R보다는 당연히 큰 값으로 값이 결정이 난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럼 이제 나머지를 한번 볼까요? 어떻게 되나? 요거를 시계줄처럼 이렇게 분리를 했어요. 시계줄처럼 이렇게 땄습니다. 이렇게 연결했다고 치고 한 줄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묶었어요. 이렇게 묶었어요. 요거는 뭐 Q라고 합시다. Q라고 합시다. 그런 말이죠. Q? 이걸 R-라고 합시다. R-. 이렇게 하면 말이죠. 이렇게 하면 이거 합성정 계산 못하죠. 병렬이니까 2R이니까죠. 2R 플러스 R R-분의 R 곱하기 R-잖아요. 그런데 이게 100만 개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이게 한 칸 뺐다고 해갖고 차이가 날까요? 안 난다 이거지. 이거를 뭐냐? R-는 차이가. 100만 개하고 작으면 한 1억 개 있다고 칩시다. 무한대 있다고 그랬잖아요. 거의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거의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뭐 그래봤자 얼마나 차이 나느냐. 한 칸 뺐다고 해서 얼마큼 차이 나느냐 해서 얘를 올리면 2R에 R 플러스 R 다시 플러스 R의 R 다시가 R 다시에 R 플러스 R 다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정리하는 거야. 그죠? 2R 자승 플러스 2R의 R 다시 플러스 R의 R 다시 이꼴 R 다시 R 플러스 R 다시 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게 하면 이제 뭐 이렇게 하나 없어지고 그죠? R 다시 제곱 마이너스 이게 건너가면 그죠? 2R에 R 다시 마이너스 2R 제곱이 0. 자, 요걸 푸는 건데 R이 1이라고 그랬으니까
R 다시 마이너스 2R 다시 마이너스 2가 0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걸 이제 2 제곱이니까 이걸 2차 방정식 해법 써서. 그죠? 2차 방정식 해법 쓰면 뭐죠? 해법 쓰면 우리가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퀄 0 했을 때 x는 어떻게 따지잖아요. x는 그죠?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b 제곱 마이너스 4ac 우리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했던 거. 이게 얼마만에 오래간만에 하죠? 수십 년 만에 보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다 집어넣으면 2분의 마이너스 b니까 4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그죠? 마이너스 2 이게 이제 2 플러스 루트에 b 제곱 4 플러스 4 2 4 8이니까 이게 10 루트 10이면 2 루트 3이거든요. 이게 2 루트 3이면 2가 약분돼 갖고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입니다. 그러니까 1 플러스 루트 3은 저항이 되고 1 마이너스 루트 3은 마이너스니까 저항이 안 되지. 그래갖고 이게 답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답이. 그런데 이렇게 수고를 할 필요가 전혀 없지. 답은 4번이잖아. 이걸 연습해갖고 문제를 풀겠다고 하는 건 안 해도 된다 이거야죠. 아주 근본적으로 안 해도 된다 이거야. 아시겠죠? 아주 안 해도 돼.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아. 그래도 혹시 이런 거 필요 전혀 없어. 이렇게 해서 풀린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답은 구할 수가 있는데 답 자체가 별로 뜻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럼 이제 응용을 한번 해봅시다. 응용을 한번 해보죠. 이쯤에서 문제가 관련된 두 개가 있는데 이렇게 쭉 갔다는 건 이게 만약에 1 이렇게 갔다면 이게 3보다는 작고 그죠? 2보다는 큰 값으로 결정 났잖아요. 4번 됐지. 그럼 만약에 이렇게 됐으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앞에를 잘라버렸어. 얘는 뭐죠? 얘는 답이 뭘까? 얘는 1보다 작은 거지 무조건. 그러지? 1보다는 작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지? 그래서 얘는 루트 3 마이너스 1이 답입니다. 결국 알고 보면. 알고 보면 이게 답이고 답이고 얘는 1보다 저항이 작게 나오고 0보다 커야 되지 당연히. 그죠? 요 사이에 있는 값으로 된다. 라는 걸로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그렇게 합성하는구나. 저항을 엄청 가지고 막 이런 저항 사실 이런 저항보다는 시험에서는 안 나왔지만 옛날 관현도의 고전책 보면 이런 것들은 항상 있었어요. 이런 것들 뭐 철사줄을 이렇게 주사위처럼 이렇게 육각형으로 이렇게 묶었어요. 다 철사줄로 묶어서 전기를 집어넣고 전기를 뺐어요. 이게 전부 다 R이야. 합성정은 얼마냐? 합성정은 전부 얼마냐? 이런 문제가 난 적이 있어요. 이것도 무지하게 간단해 알고 보면. 왜냐하면 저항이 3개, 여기 1로 전기 들어왔잖아요. 3개로 쪼개졌지? 그럼 이건 합성이 얼마죠? 3분의 R인 거지. 3개로 쪼개졌으니까. 한 개가 들어와서 또 2개로 쪼개지잖아요. 하나가 들어와서 또 2개로 쪼개지고 하나가 들어와서 또 2개로 쪼개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얼마냐면 6분의 R이야. 전부 6개짜리니까. 그 다음에 여기 또 마지막에 3분의 R이잖아요. 이거 3개 더해서 3분의 R 플러스 6분의 R 플러스 3분의 R 해서 6분의 5R로 그냥 딱 끝날 수도 있어요. 저항 계산하는 건 뭐 이런 걸 가지고 뭐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 그죠? 그러니까 저항은 직렬은 길어지고 병렬은 작아지고로 끝낼 수 있어요. 알겠어요? 이상 안 봐도 괜찮은데 이 3번이 시험 문제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이걸 이렇게 이 책을 딱 본 다음에 옆에 풀이책 딱 본 다음에 이대로 해야지 생각 아주 끄고 이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쓴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하지 말고 문제 보고 이건 4번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야. 전부 그렇게 하십니다. 4번 문제입니다. 4번 문제는 시험에 이런 문제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4번 문제는 일정 전압의 직류 전원에 저항을 접속하고 전류를 흘리는데 일정 전압이니까 여러분 또 이제 V는 IR이지. V는 IR인데 전류가 20% 증가시켰다. 그럼 저항은 20% 감소냐? 어떻게 생각해? 그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죠? 전압이 이것이 일정해. 일정하면 얘가 크면 얘가 작아지고 얘가 크면 얘가 그죠? 얘가 크면 얘가 작아진다 그랬잖아요. 반비례 관계가 됐는데 그럼 얘가 20% 증가하면 얘는 20% 감소하냐? 그럴 것 같아. 그럼 답이 4번이잖아. 그죠? 얘가 20% 증가했으면 1.2의 I잖아요. 그죠? 그럼 전류는 저항은 1.2분의 1의 R을 나오지 않겠어요? 얘가 0.8 나오면 딱 맞겠는데 계산해보면 0.83 나옵니다. 0.83. 답이 3번 되는 거야. 일정 전압. 전류와 저항은 반비례한다. 그죠? 전류가 20% 증가하면 저항은 20% 감소냐? 그건 아니야. 알겠어요?
이게 전자격에서 나와. 그럼 저항을 10% 증가하면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저기에는 저항을 만약에 저항을 10% 증가하면 뭐죠? 1.1 R이잖아. 그죠? 저항을 10% 증가한 거잖아. 그럼 전류는 1.1분의 1의 I잖아요. 그죠? 그죠? 그럼 얘가 10% 증가했으면 얘는 10% 감소했느냐? 요거 계산해 보면 뭐냐면 계산해 보면 0.11 나온다. 0.11. 뭐죠? 11%지. 11%. 얘가 10% 증가하면 얘는 11% 감소합니다. 이런 거 계산할 필요가 조금 있어요. 0.0. 이렇게 누가 계산 한번 해봐 이거. 1.1분의 1. 네? 계산해 보시면 네? 0.91. 계산해 볼 필요가 있다 하죠. 어쨌든 간에 그런 것들을 좀 해서 해결을 하자. 그 다음에 5번 문제는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AB 단자의 합성정을 따져보라. 합성정인데 이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선 또 공부할 거리가 잠깐 있어요. 합성정을 따지는데 이걸 이제 브릿지라고 하죠. 브릿지. 이게 아마 이런 동네가 있었나 봐. 이 그림은 아주 수학에서도 많이 나오고 아마 이렇게 해서 이렇게 건너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건너는데 여기 다리에 또 다리가 있는 이런 동네가 있나 보죠. 이거 브릿지라고 그래. 이런 거 브릿지. 다리라는 이름을 주죠. 이게 1, 2, 3, 4죠? 1, 2, 4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다행히 이렇게 됐는데 브릿지 평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브릿지. 이건 나중에 여러분 그 기계가 있어요. 기계가. 고장점 찾는 기계에 피스톤 브릿지라고 하는 이제 브릿지 기계가 있습니다. 이게 뭐 지중전설로 땅 속에 맨홀에 어디서 빵꾸 났는지 고장 났는지를 딱 알아내는 기계가 있어요. 이제 그런 걸 기계가 요거 하나만 딱 빼고 나머지가 기계도 딱 있고 나머지 하나 쭉 늘어갖고 단자에다 연결해 놓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기계가 있는데 고장점 찾을 때 쓰는 방법에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얘는 이건 지금 아주 쉽게 된 건데 이 대각선의 저항이 같으면 2 곱하기 2가 4고 1 곱하기 4가 4잖아요. 자, 대각선에 이게 P, Q, R, X면 PX 이꼴 RQ이면 대각선의 곱이 같으면 여기에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이거 평형이라고 그래서 여기에 전류가 흐르지 않아.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는 건 뭐죠? 얘는 빼도 관계없는 거예요. 전기가 절대 흐르지 않으니까. 그럼 저항 어떻게 되죠? 이거 합치면 3이고 얘 합치면 6이잖아요. 그러니까 3 플러스 6분의 3 곱하기 6 해서 2옴이 딱 나오지. 이건 브릿지라고 해요. 이렇게 해서 나올 수 있는 거는 아주 간단하게 나오는 얘기고 이건 너무 좀 싱겁지. 대각선이 되면 대각선의 저항이 같으면 가운데 브릿지에는 절대로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그림을 보통 여기다가 뭘 놓냐면 검류계라고 해갖고 G를 놓습니다. 검류계라고 해서 전류가 있느냐 없느냐를 알아내는 거에서 IG가 0인 거지, 그죠? 검류계 센터에 흐르는 어떤 도선에도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이걸 브릿지 평형이라고 그래, 평형. 평형이라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저게 브릿지 평형이 되지 않고 이거 다행히 브릿지 평형이 됐으니까 별 문제가 아닌데 그게 아니고 1, 2, 2, 4, 3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이게 만약에 5 정도 됐다. 그러면 이제 이건 어떻게 하느냐? 그럼 이건 합성저항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 합성저항이 여러분 생각에 혹시 만에 하나 이렇게 계산하고 싶으신 생각이 있다면 오늘부로 끄는 거야. 이건 절대 안 돼. 알겠어요? 이게 사이에 있으니까 이걸 따로 딱 빼갖고 얘 둘 병렬 계산하고 사이에다 3을 넣어서 계산했다 생각하시는 생각이 지금 있었다면 이건 안 돼. 알겠어요? 이렇게 되지가 않아. 이렇게 되지가 않아요. 알겠어요? 이렇게는 계산이 안 맞습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건 아닌 거고 얘는 말이죠. 얘는 요 델타를 이거 풀어야 돼. 이 저항이 이렇게 연결됐다. 이렇게 지금 여기 연결돼서 이게 1, 2, 3이다. 1, 2, 3이다 있으면 요거를 이렇게 Y로 바꿔줘야 됩니다. Y로 바꿔주면 저항이 어떻게 되냐? 1, 2, 3을
이렇게 y로 이 델타를 삼각형 델타 모양을 이렇게 y로 바꿔주면 어떻게 되냐? y로 바꿔주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얼마냐? 얘는 어떻게 되냐? 1 플러스 2 플러스 3분의 1, 2, 3 더해서 요 꼭지를 땁니다. 1 곱하기 3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계산법은 오늘 연습하죠. 이렇게 계산합니다. 얘는 어떻게 되죠? 얘는 어떻게 구하지? 얘는 1 플러스 2 플러스 3분의 수박 꼭지 따듯이 이렇게 따는 거야. 1 곱하기 2로.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 얘는 1 플러스 2 플러스 3분의 2 곱하기 3이지. 알겠어요?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하면 돼요. 얼마죠? 6분의 3이니까 2분의 1에서 0.5가 되는 거지. 그죠? 그렇게 해서 얘를 y로 바꾸는 거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건 5, 4는 그대로 있고 요걸 이렇게 바꿔주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0.5가 됐고 얘는 얼마죠? 3분의 1이잖아요. 6분의 2니까 3분의 2잖아요. 3분의 1이고 얘는 1일 겁니다. 6분의 6이니까. 그러면 이제 이렇게 더하고 이렇게 더하고 그죠? 병렬 아까 계산해서 계산하고 그 다음에 직렬로 계산해서 끝나는 거야. 얘는 이렇게 계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바꾸는 거는 오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건 흔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건 저렇게 된다 이 생각을 해야지. 예? 저항이 어떻게 된다 생각을 해줘야지. 관연도 문제를 보시면은 자 오늘 다시 지금 초반이니까 제가 얘기를 관연도 문제를 여러분들이 관연도 문제지를 보시면 알 수 있는 게 뭐냐? 과목마다 푸는 문제가 많지 않다는 겁니다. 항상. 그래서 푸는 문제를 중요시 여기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수업은 구조를 설명해야 되는 거니까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시험 준비할 때는 사실 딱 보고 답을 써야 된다고 했으니까 서술형 문제를 중점적으로 제가 연습을 시킬 테니까 여기에 너무 또 이런 것도 있구나 생각하시는 것 정도에서 벗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다음 6번 새로운 식구가 하나 또 등장하네요. 6번에 그 6번에 나오는 건 뭐냐면 콘덕턴스라는 게 등장을 합니다. 콘덕턴스가 등장하는데 콘덕턴스라고 하는 건 콘덕턴스는 뭐냐면 저항의 역수예요. 저항의 역수입니다. 저항의 역수를 콘덕턴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저항이 아까 뭐였죠? 저항의 단위가 옴이죠, 옴. 옴입니다, 옴. 콘덕턴스는 요거 역수잖아요? 역수는 뒤집은 거잖아요? 뒤집은 거니까 얘는 단위가 뭐냐면 이렇게 옴을 뒤집어서 씁니다. 그다음에 읽는 것도 OHM을 깎고 읽어서 뭐로 쓰나 독에 걸린 뭐 이렇게 읽습니다. 얘는 이런 거 많이 써요. 뒤집으면 깎고 읽는 거 씁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이게 패러드거든요. 패러드는 이름이. 근데 요거 역수는 다라프로 읽어요. 다라프. 좀 웃기죠, 그죠? 거꾸로 읽습니다. 거꾸로. 이렇게 읽고 해서 뭐 이런 고민은 안 하는 것 같아. 예? 어쨌든 뭐로 읽어요? 얘는 콘덕턴스는 저항이 없으니까 V는 IR이라서 I가 R분의 V지만 얘는 반비례잖아요. 근데 이거는 또 GV가 되죠. 그죠? 이렇게 됩니다. 그럼 뭐가 달라지냐? 심볼은 저항 똑같이 씁니다. 그럼 뭐가 달라지냐? 아까 뭐죠? 아까 우리가 R1하고 R2 했을 때 저항 합성 저항은 R1 플러스 R2였죠? 병렬일 때 R1과 R2 했으면 합성 저항이 얼마였어요? R1 플러스 R2분의 오늘 이거는 끝나야 되는데 R1, R2가 됐잖아요? 근데 이거를 G1, G2로 심벌 똑같이 쓰는데 그러면 G는 얼마냐? 똑같이 쓰면 이거 G로 하면 이건 G1 플러스 G2가 되는 거고 G1 플러스 G2가 되는 거고 이거는 G가 얼마냐면 G1 플러스 G2분의 G1, G2가 되는 거야. 반대로 가는 거죠. 반대로. 저항하고 반대잖아요. 반대. 저항하고 콘덕턴스는 반대다. 콘덕턴스는 주로 어디서 쓰냐? 그러면 주로 어디서 쓰냐? 콘덕턴스가 주로 어디서 등장하냐? 이건 장거리 송전설로 해서 혹은 누전에서 등장합니다. 누전을 설명하고 싶다. 이 전기가 나중에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서 언뜻 보일 텐데 전기에서 이 사람들이 표현하면서 진짜로 많은 표현을 해요. 구별을 해갖고
이건 어떤 상황이라는 걸 반드시 구별을 합니다. 구별할 때 누전을 설명할 때는 콘덕턴스로 설명을 해. 알겠어요? 저항은 매질의 저항, 그죠? 본치적인 매질을 저항. 그러니까 아주 절묘하게 싹 나눕니다. 그래서 의외로 그럼 이제 6번은 콘덕턴스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얘가 10이고 2고 10이고 3이고 얘가 8이고 16입니다. 합성 콘덕턴스는 얼마냐? 콘덕턴스 합성 한번 해봐라. 얘는 당연히 15죠. 병렬이니까죠. 병렬은 그냥 더한 됐잖아요. 정전용이랑 똑같아. 얘는 얼마죠? 더해서 24죠. 24. 병렬은 그냥 더하는 거야. 그 다음에 얘는 직렬이 아까랑 똑같아. 이건 어떻게 계산하죠? 이건 15 플러스 10분의 15 곱하기 10. 그죠? 25분의 150이니까 6이네요. 6. 그죠? 요거 합쳐서 다 6인가요? 6. 그 6하고 2는 더하는 거잖아. 8이잖아요. 병렬이니까. 병렬은 더하는 거잖아. 6하고 2는 더하는 거니까 8 되고 8하고 24가 직렬이니까 8 플러스 24분의 8 곱하기 24가 답인 겁니다. 빠른가? 좀 빨라지고 있는가? 그죠? 32분의 190, 430이니까 192 해서 얼마냐면 8 아니야 6, 368 6이 되네 6. 어려울까? 그죠? 그 다음 거 7번 문제입니다. 제가 공부하다 보면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 아저씨들이 이제 나중에 이게 공부를 막 하고 이제 이걸 공부하잖아요. 공부한 다음에 나중에 이걸 해가지고 제가 수도 없이 많은 분들하고 대화를 했잖아요. 얘기도 해보고 뭐 해보고 했는데 나중에 가서 보면 또 굉장히 잘하시고 할머니들도 잘하고 이거 뭐 안 될 것 같은데 생각보다 무지하게 잘하십니다. 근데 이걸 푸는 건 제가 여기 푸는 문제가 너무 많아서 처음에 푸는 게 참 많네요. 지금 여기는. 이게 다는 아니니까. 7번 문제 잠깐 봅시다. 7번에 전기량은 얼마인가 물어봤어요. 이거는 이제 적분입니다. 전기량. 7번 적분인데 아까 뭐랬죠? 전기량은 Q가 인티그럴 IDT니까 전류를. 이건 적분, 이런 적분 문제가 전기에 만약에 이게 한 100개 있었다 하면 내가 적분하자고 했겠지. 그죠? 이런 문제 다 합쳐봤자 5개도 안 돼요. 적분이 들어가는 문제가 5개도 안 되니까 적분은 답만 해오자고 얘기해서 답은 54 딱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근데 한번 적분 해봅시다 하는 거죠. 이런 5개도 안 되니까. 내가 수학을 하면 어디를 했으면 좋겠냐. 수학은 삼각함수 조금. 그 다음에 하고 싶은 게 라플라스가 있으니까 라플라스. 그 다음 복소수는 꼭 해야 돼요. 복소수. 그 다음엔 미분적분 안 해도 돼. 그래서 하지 말자고 그랬었던 거야. 이거는 적분이 있는 거네요. 그죠? 어떻게 되죠? ET 자승 플러스 88T 하고 2초 동안이죠. 3초 동안 DT인데 이건 이제 적분하고 미분하고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적분하고 미분은 알다시피 만약에 X3승을 만약에 미분하면 3X 자승이 되죠. 위에 하나가 줄잖아요. 이게 미분인가요? 미분은 차원을 하나 줄이는 개념이고 설명하자면 적분은 거꾸로 되는 거야. 적분은 X3승을 적분한다 그러면 요게 하나 더해서 4분의 1에 X4승 되는 거야. 이거 하나씩 늘어나면 되는 거야. 적분은. 이게 미분, 이게 적분이거든요. 이 정도 얘기해서. 얘는 어떻게 되죠? 얘는 어떻게 될까? 2t 자승이 어떻게 되죠? 이게 자승이니까 3분의 t3승 되죠? 2는 그대로 있고. 요것만 바꿨어요. t 자승만. 이 t는 어떻게 되죠? 이게 1이니까 2분의 t 자승 되죠? 이 t는 2분의 t 자승 되고 제곱은 3분의 t3승 되고 이렇게 되는 거 요것만 있으면 되거든요. 요거에서 뭐죠? 0부터 3까지. 3 대입한 거에서 0 대입한 걸 빼자. 0 대입하면 다 0이니까 3 대입하면 얼마냐면 이게 아마 27인데 하나 약분해갖고 2, 9, 18 플러스 요거 4고 이게 9니까 4고 36 해서 얼마냐면 54 플롱이죠. 암페어 세컨드니까. 이런 정도의 문제. 뭐 이런 건 한번
기다려볼 수 있다. 10분 쉬었다가 또 하겠습니다. 제일 잘 나오는 문제가 항상 잘 나오는, 요 페이지에서 제일 잘 나오는 문제는 여러분 단번에 답이 나오겠지만 나중에 12번 같은 문제가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12번 문제나 그 다음에 저쪽 뒷면에 이제 15번 문제 정도가 시험에 아주 잘 나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것도 설명하시죠. 8번부터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론은 사실상 이제 이론이나 실기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몇 번을 반복해서 공부하건 뭐 몇 번을 생각한 건 다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뭐 지난번에 공부를 하셨더라도 또 하는 거 괜찮고 앞으로 또 한 번 하는 것도 또 괜찮습니다. 언제. 그리고 이론은 사실상 여러분이 지금이니까 이렇게 하죠. 나중에 자격증 따고 난 다음엔 제가 하자고 간청을 해도 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그 안에나 하는 거니까 그 몇 번 해도 괜찮고, 실기 때는 제가 생각할 때 실기 공부할 때는 실기 시험은 한 번에 붙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한 번에 붙어서 빨리 자신감 찾는 것도 좋은데 한 번에 안 되고 뭐 두 번을 보건 세 번을 봐도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건, 실기는 좀 쌓이는 게 있어요. 실력이 또 생기고 생각도 늘고 이런 것도 다 좋다고 생각하고, 물론 시험은 빨리 붙는 게 제일 일단 빨리 붙고 나서 또 공부를 또 할 수 있는데, 실기는 끝나고 나서 봐야 될 책들이 많고, 실기 그 시험 붙고 나서 이제 사실 공부는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텍스트도 많이 좀 정해드릴 거고 한번 보시면 아주 좋은 안목도 생기고, 여러분 생각할 때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건물들의 전기요금이 만약에 전기라든지 시설 같은 게 만약에 어떻다 그래서 관리비가 만약에 한 3천만 원 드는 건물이었는데 여러분이 약간의 어떤 아이디어 갖고 한 1,000만 원에 운전하고 그러면 아주 대단히 기쁜 일 아닐까요? 그죠? 굉장히 신나는 일 아닐까요? 나는 보면 그건 무지하게 신나는 일 같아. 그런 것들이 개념적으로 정리가 된단 말이죠. 제가 만약에 여러분한테 여기서 부스터 펌프에 관한 강의를 하면 여러분들은 즉시 오늘 내가 우리 아파트 부스터 펌프를 한번 가지고 바로 에너지 반토막 내거든요. 그죠? 그런 생각들을 나중에 우리가 이제 자유적으로 하자, 이런 생각이 사실 목표입니다. 그렇게 보면. 실기 한번 학교 가면 몇 번까지 요구합니까? 2년. 2년? 네. 한 번에 하십시오. 8번 문제입니다. 8번도 똑같이 전기량이니까, 전기량이니까, 아까 거는 54쿨롬이고, 이건 10인데, 이 두 문제가 대표적 적분 문제니까요. 전기량입니다. 전기량이니까, Q는 그 암페어, 전류가 얼마나 흘렀느냐, 얼마의 시간이냐, 이거 곱해서 만들어질 텐데, 틀림없이. 이걸 답이 이제 암페어 아워로 나왔기 때문에, 원래 쿨롱은 암페어 세컨드인데 암페어 아워니까 아마 3600 나눠야 될 겁니다, 이거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Q니까 0부터 2초 동안에 3000에 대해서 ET 플러스 3T 자석에 DT에 대해서 적분을 하시오. 그럼 3000 나가고, 아까 했던 거 잠깐 연습해 볼까요? 이 T는 어떻게 된다고? T는 2분의 T 자승, 그죠? 앞에 2는 그냥 놔두고, 1이니까 둘둘 온댔잖아요. T 자승이니까 2니까 3, 3이잖아요. 이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0부터 2. 이러면 다 된 거예요. 그럼 이제 2 대입하고 0 대입하는 거니까 약분시키고 3000에 대해서 2 대입하면 4가 되고, 여기다 하면 8 돼서 12가 돼서 36,000 되지 않겠어요? 36,000 암페어 세컨드잖아요. 1시간이 3600초니까 3600 나누면 10 암페어 아워가 되죠. 나누면, 그죠? 1시간이 3600이니까 암페어 아워로 됐잖아. 단위가 아워로 바뀌었잖아, 초를. 9번 문제. 9번 문제는 그 흐름을 좀 이해를 해보자. 그냥 이것도 아주 간단한 문제인데, 8V입니다. 8V. 이렇게 됐을 때 여기 흐르는 전류를 물어봤어요. 제가 최근에 어저께 이제 제주대학교에서 강의하면서 그걸 최근에 관현도 문제를 푸는데 문제가 아주
재밌었습니다. 상당히. 조금 예전에 비해서 조금 달라진 면이 좀 있는 문제들을 좀 많이 봤어요. 달라진 면이. 그러니까 푸는 문제인데 생각을 조금 한 번 더 해야 되는 걸 꺾었더라고요. 끝에 가서 하나씩 딱딱 꺾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보면서 참 재밌다. 이제 문제를 낼 때 이렇게 내는구나 싶었어요. 예전같이 내지 않고. 이제 문제가 나중에 좀 설명하면서 제가 여러분 뭐가 그렇게 재밌었는지도 한번 설명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는 이 전압을 통해서 이 전류가 쭉 흘러서 이렇게 지나가겠지만 되는데 사실 여기 흐르는 전류는 요 전류 갖고 이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고 전체정이 나와야 돼. 일단은 전체정이 나와서 그죠? I가 R분의 V니까 전체정을 계산해야 되는데 전체정을 계산을 하겠습니다. 이거 합해서 2죠? 1과 1이니까 이게 직렬이잖아요. 그죠? 2가 되고 2하고 2가 병렬이니까 합성하면 또 1 되죠? 절반? 1하고 해서 또 2가 되고 2하고 돼서 또 1 되고 2, 1, 2, 1, 2, 1, 2 해서 전체정이 2가 됩니다. 그 다음에 전압이 8V니까 전류는 여기서 4A가 스타트를 하는 거죠. 4A 스타트 해갖고 반반이잖아요, 지금. 그죠? 이 전체가 나머지 2잖아. 2하고 2니까 반반씩 쪼개져서 2A. 2A. 1A, 1A. 0.5, 0.5. 그죠? 4분의 1, 4분의 1. 8분의 1, 8분의 1 그러는 거죠. 8분의 1A 하는 겁니다. 답은 8분의 1이에요, 그래서. 4에서부터 절반씩 내려와. 4, 2, 1,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그죠? 그래서 8분의 1A 흘러와. 그러면 여기서 8분의 1이 돌아오잖아요. 그죠? 여기 8분의 1, 여기 8분의 1, 8분의 1 합쳐서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합쳐서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합쳐서 1A. 1, 1 합쳐서 2A. 2, 2 합쳐서 4A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알겠어요? 회로가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 알겠어요? 전류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좀 보자. 그래서 여기 흘러가는 전류가 얼마라고? 8분의 1A. 그럼 이 저항에서 사용하는 전력은 얼마일까? 전력은 P는 I 제곱 R이니까 8분의 1의 제곱 곱하기 1해서 얼마냐면 64분의 1 와트가 되죠. 이거 혹시 물어본다면 I 제곱 R이니까 전류만 있으면 여기서 사용하는 소모 전력도 계산할 수가 있다. 전류는 8분의 1A. 생각을 하자. 10번. 10번에도 이제 10번과 11번이죠. 10번은 전류가 얼마냐고 물어봤는데 흐르는 전류가 얼마냐고 물어봤는데 가만히 보니까 전지가 두 쌍이 있네요. 그죠? 얘가 3옴, 2옴. 전압이 50V, 70V. 이렇게 맞물리면 이렇게 뭐라면 전류가 요 전류가 흐르네죠. 이 전류는 방향인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지금 여러분 보시기에 이게 전압이잖아요. 전압이면 이 다리가 긴 쪽이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전기가 흐르겠다는 거야. 얘는 이렇게 전류가 흐르겠다는 겁니다. 이 방향으로. 그죠? 그럼 이게 전류가 흐르고 얘가 전류가 흐르니까 서로 맞물리죠? 그러니까 결국은 얘와 얘가 이렇게 극성이라고 그래. 극성이 이렇게 맞물리게 되면 요거는 이 전위차가 이 회로를 지배를 합니다. 결국 뭐랑 똑같으냐면 이렇게 된 거랑 똑같은 거죠. 여기서 빼서 20V가 지배하는 거랑 똑같은 거지. 그죠? 빼서 20V가 3옴, 2옴이니까 이게 5옴이니까 전류가 얼마 흐르겠어요? 5분의 20이니까 4A 흐르겠지. 4A가 흐르는데 4A가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흐르겠지, 당연히.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를 거 아니죠? 그렇죠? 근데 질문이 뭐죠? 전류를 이렇게 줬지. 요거와 반대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4A 되는 겁니다. 이 마이너스는 방향이 반대라는 뜻이야. 주어진 문제의 전류 흐름과 반대 방향으로 흐르는 게 답이다. 이런 뜻을 쓸 때 마이너스가 들어간 겁니다. 방향을 줬어. 11번. 11번 문제는 또 하나가 더 늘었죠? (30에) (15에) (30에)
120. 설명할 게 하나 또 있습니다. 자, 여기 30V하고 15V 상간에는 그 전압이 얼마인지 물어봤어요. 자, 얘는 30하고 20이 또 맞물려 있잖아요, 그죠? 극성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 합성인 겁니다. 그러니까 합치면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건 서로 반대 방향이잖아요, 그죠? 이런 건 빼야 되는 거야, 방향이. 어쨌든 요거는 빼서 이 회로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야죠. 이것이 120이면 이게 뭐죠? 30과 15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얼마 돼? 120 빼서 90으로 정리돼 있어. 90이 돼서 이렇게 정리될 수 있죠. 그럼 얼마? 2대 1이니까 얼마냐면 60V, 30V로 그냥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죠. 2대 1이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끝나서 60과 30으로 답이 날 수 있는데 자, 거기에 설명할 게 뭐냐면 이 플러스 마이너스입니다. 요거 능동소자와 수동소자라는 게 있어요. 능동소자는 전압원이나 전류원 같은 겁니다. 얘는 항상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면 플러스 쪽에서 전기가 나가죠. 능동소자는 전압원이나 전류원인데 얘네는 플러스 쪽으로 전기가 나가는 겁니다. 나가는 건데 수동소자는 저항 같은 것들은 항상 플러스 쪽으로 전기가 들어가는 겁니다. 알겠어요? 플러스 쪽으로 전기가 들어가야 돼. 여러분 옛날에 그 전축 같은 거 결선해 볼 때 빨간색 까만색 선 주잖아요. 극성이 있어요. 극성이. 기억나시나 모르겠는데 극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줘야 돼. 그 만약에 얘가 마이너스 플러스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면 이 전압은 마이너스 30V 될 겁니다. 틀림없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건 이제 그런 부분에 얘기할 말이 있는 문제가 났던 거야. 극성을 줬잖아.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답은 지금 30V 됐는데 혹시 극성이 바뀌면 얘가 바뀐다는 뜻이야. 그래서 저 뒤에 가면 이런 문제가 있어요. 뒤에 가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 뒤에 가면 이게 전류원이야, 전류원. 전류인데 1A인데 여기 7ohm입니다. 7ohm의 저항에 전압이 얼마 걸릴 것 같아요? 이게 원래 전류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 전류원은 이렇게 해서 화살표를 쓰거든요. 전류원 이렇게 지금 전기가 이렇게 나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1A가 7ohm에 흐르면 7V가 되는데 이건 마이너스 7V가 딱 걸리는 거야. 극성이 바뀌어서 전압계라면 전압계가 깎으로 들어가는 거지. 이렇게 되는 때 등장을 합니다.